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장관 후보자들의 재테크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앞두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위 블라인드 펀드 투자 의혹이 가장 뜨거운 것 같고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갭 투자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과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의혹하고 세종시의 이른바 관테크 의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뭐죠?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투자 펀드를 조성한 이후에 투자 대상을 정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펀드인데요. 예.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모 교수와 학생 신분인 딸과 아들이 합쳐서 75억 원 정도를 이런 사모펀드에 출자 약정을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배우자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펀드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75억 원을 약정했는데 신고한 재산은 그게 안 된다는 것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조국 후보자의 재산이 정확하게 56억 한 4천만 원 정도로 신고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지금 투자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 사모펀드의 출자 약정금 총액이 한 100억 원 정도라는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액수가 거의 대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블라인드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면 펀드 운용사 측하고 이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어떤 개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뢰관계 여부를 떠나서 자기 재산보다도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가입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약정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계속 추가 출자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지금까지 낸 돈은 10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애초에 약정 금액은 이제 총액을 유동적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것뿐이고 계약 당시부터 이 추가 납입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약정상 출자 요청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납입 의무도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그렇다면 펀드 운용사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펀드 규모를 크게 불려서 허위로 이제 이 펀드를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신고한 규모와 실제 운용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신고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는 대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청문회에서 좀 답변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정옥 후보자는 뭐라고요? 갭 투자? 그렇습니다. 이 이정옥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하고 이제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목동 아파트는 2017년 12월 달에 8억 7천만 원에 구입을 해서 2018년 2월 달에 7억 5천만 원에 이제 전사를 준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 시세는 10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정부가 갭 투자 등의 어떤 투기 세력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해명이 있었나요? 이정옥 후보자 측은 이게 은퇴 후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갭 투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정옥 후보자는 전북 전주 출신이고 1992년에 대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에 임용된 후에 경북 경산에 거주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제 충남대 교수여서 서울에 집을 살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딸이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 함께 살려고 이제 서울에 집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 딸은 현재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김현수 후보자 관련된 건 또 뭡니까? 김현수 후보자는 경기 과천 중앙동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 분양가 시세가 지금 18억을 넘기 때문에 과천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현수 후보자는 이제 주민등록 초본상 이 지역에 거주한 일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재건축을 예상하고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김현수 후보자 측은 분양권의 출처인 빌라는 1996년에 구입을 해서 1년 정도 이제 실거주를 했는데 이후에 개인 사정으로 전세를 준 것이라면서 재건축이 활발했던 거는 20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건축을 노리고 구매했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현수 후보자 관련된 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이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구입을 했는데 여기서 안 살고 인근의 오피스텔하고 관사 등이 쭉 거주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관테크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건데요. 김현수 후보자 측은 아파트 입주 시기에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살던 곳에 계속 산 것뿐이다라면서 이 세종시 아파트는 집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사무관 부부에게 전세를 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된 거는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모로 복잡하고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이건 좀 꼼꼼하게 다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5개월 연속 경기 부진입니다. 네.
어디서 나온 발표죠? 이 기획재정부가 오늘 이른바 그린북이라고 불리는 경제 동향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2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린북에 이렇게 부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메르스 여파로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인 올해 4월부터 처음인 건데요. 이 5개월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진단이 내리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지난 2005년 그린북 발간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경기 부진의 이유는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의 세계 경제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판단인 것이고요. 예. 실제 반도체 수출도 30% 가까이 감소했고 석유 제품 역시 감소폭이 컸습니다. 국가별로 봐도 중국,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 수입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외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비도 감소하고 있어서 대외 요인이 내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한일 갈등 빨리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